다시 들어갈게요. 이거 어디 갔지?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자, 이 파트는요. 이거 왜 전체 일로 안 내려왔냐? 마우스 어디 갔어? 이 부분은 생명복제 부분이고요. 동물복제랑 인간복제인데 인간복제가 둘로 나뉘어. 이 뭐냐? 자, 우선 배아복제 그리고 개체복제. 요거를 구분하는 게 꽤 난이도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복제는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배울 동물과 윤리 그 부분에서 다뤄지기도 하고요. 우선은 복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 동양의 도가, 불교, 그리고 서양의 크리스트교 이런 식에서 이제 생명의 존엄성 얘기하면서 복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반대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말을 얘기한다는 얘기지. 자, 생명복제에 관련된 생명 문제. 우선 돌리가 이 복제양이죠. 복제양 돌리를 이제 복제를 성공하면서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선 동물 복제에 대한 입장으로 찬성 보자. 동물 복제를 통해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종의 다양성을 해친다.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반대해서. 그리고 희귀 동물을 보존하고 멸종 동물을 복원할 수 있다. 이거 우리 대표적으로 영화가 쥐라기 공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멸종 동물 그 공룡, 그죠? 복원해가지고 한 영화가 쥐라기 공원이죠. 동물 복제 아니니 그게, 그죠? 반대 입장은요. 동물 복제는 자연의 질서를 위배한다. 자연의 질서 위배니까 여러분 자연법하고도 연결이 가능하네요, 그죠? 자연법에 위배되는 거죠. 종의 다양성을 해친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호랑이가 흑호가 발견이 됐대요. 흑호. 검은 호랑이야. 전 세계적으로 한 뭐 7마리 정도 있대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동물 복제를 통해서 흑호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흑호를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호랑이들은 오히려 못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종의 다양성을 해치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 보고 싶은 품종을 개발 유지하다 보면은 원래 있던 그 품종들은 볼 수가 없게 된다. 종의 다양성을 해친다. 그리고 자, 우리가 보고 싶어서 이뻐서 복제하는 거지? 뭐야? 보고 싶은 게 목적이죠? 생명은 수단이 돼 버리는 거지. 이해가지? 이래서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복제는 배아 복제하고 개체 복제로 나뉘는데요. 배아 복제는 뭐냐면 얘들아, 우선 이제 수정란이 있죠? 수정란,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서 수정란을 이루게 되죠. 여기서 핵을 빼. 그럼 여기 남은 게 이게 줄기세포야. 이 줄기세포가 얘들아 심장도 만들 수 있고 간도 만들 수 있고 뇌도 만들 수 있고 하반신 불구인 그런 분들에게는 그 연결이 되는 어떤 뉴런이라든가 이런 것 다 이제 만들 수가 있는 만능세포야. 만능세포. 그게 바로 배아 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복제하는 게 아니야. 배아 복제의 목적은 뭐야? 난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럼 개체 복제는 뭐냐? 개체 복제라는 거는 그냥 영화 아일랜드 있지. 아일랜드. 인간 만드는 거야. 그냥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뭐 태아를 복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냥 그 뭐니 성인 자체를 그냥 복제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아 복제는 인간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되겠어. 자, 배아 복제부터 보겠습니다. 찬성은요. 배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배아로부터 획득한 줄기세포, 만능세포죠. 만능세포를 활용해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다. 첫 번째, 배아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포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 세포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를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얘가 이제 인간이 태아가 돼서 인간이 되는 거, 출생이 나오는 건데 착상하기 전 대체적으로 한 13일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는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세포다.
이때부터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예전에 우리 황우석 박사 사태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최고에 달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게 돼서 그 기술을 이제 완전하게 우리의 것으로 발전시키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국가의 어마어마한 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거의 뭐 몇십 조의 이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염원하던 노벨 의학상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런 두 가지 좋은 목적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박사의 연구를 지지하고 그랬었단 말이지. 뭐죠? 공리주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반대도 있었지 당연히. 대부분 칸트 입장이 되겠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 안 된다. 배아도 인간이다. 연속 손상이 있는 거다.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으나 그때 이제 박사팀이 했던 얘기가 뭐야? 13일 이전에는 그냥 세포다. 그래서 써도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 찬성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공리주의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 많은 여성들도 또 스스로 막 이제 그 굉장히 그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대요. 그러나 어떤 국가에 또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염원으로 또 많은 여성분들도 난자를 또 기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자 반대 입장 보겠습니다. 배아 역시 인간 생명이다. 초기 인간 생명이다. 보호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분할 수 없다 이거지. 배아 복제 과정에서 많은 수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해서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배아 시기가 이거야.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 그리고 이 기관이 형성된 이후부터 출생 전까지가 태아야. 그러니까 이 수정란에서부터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 시기가 바로 태아고 여기는 그냥 세포로 봐도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대체적으로 이 시기를 착상 시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에는 세포다. 이때부터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배아 줄기세포, 줄기세포의 한 종류고요. 어떠한 기관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만능세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의 가불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시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 자, 모든 인간이 배아에서 생을 시작한다는 사실 이거는 갑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이 배아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는 이 수정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이거는 맞다. 그런데 이 배아가 인격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겠어요? 배아는 그러니까 세포다 이 얘기를 하고 싶겠지, 그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아가 발생 중인 인간 생명 이거는 인정하는 거야 갑도. 이게 발생 중이잖아.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 인간 생명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정하는 거. 그래서 배아를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배아와 사람이 동등한 도덕적 지위는 아니다. 이 사람하고 이 배아하고 동등한 도덕적 지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분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 주셔야 돼. 목적이 중대하고 가치 있는 경우 뭐죠? 공리주의 입장이네요. 그때는 배아를 사용하자. 배아 사용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인간 생명을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결국에 배아하고 인간하고는 도덕적 지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좋은 목적과 중대한 가치를 위해서는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정부터 출생까지의 과정에서 인격이 정확히 언제 생긴지는 결정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갑도 이 얘기하고 있었지. 인격이 언제 생긴지는 모른다. 그거를 뭐야? 배아가 인격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결과가 달라. 그래서 언제 인격이 생기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은 이 배아는 세포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고 을은 언제 인격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아 자체도 생명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동일한 존재로 봐야 된다. 갑의 얘기로 하자면 뭐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이 말이랑 똑같은 얘기지.
갑이 쓴 단어를 표현할 때, 이거 도덕적 지위라는 얘기를 표현할 때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오로지 인간성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면 칸트 얘기네, 그지? 발달 초기 단계인 인간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된다. 칸트의 입장에 따르자면 초기 단계인 배아도 인간 생명과 같다 이 얘기죠.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연구의 형은 결국 사람들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좀 더 나쁜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 이게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라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선생님 봐봐. 차가 있어. 차가 이렇게 멈춰 있어. 디딤돌이라고 그러죠. 바퀴에다가 차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에다가 이렇게 껴놓는 거. 차를 조금 이동하려고 돌을 뺐어요. 조금만 이동시키려고. 근데 돌을 빼게 되면은 조금만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쭉 내려가 버리죠. 경사길에서는. 이게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야.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 영국이가.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 올 때부터는 이 사복 못 입는 거 아시죠? 혼용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우면은 이제 빠잠이나 후드티 입어야 됩니다. 어차피 더워가지고 껴입지도 못해요. 근데 영국이가 오늘 뭐 나이키 바람막이를 입고 온 거야. 그 교문에서 나한테 걸렸어.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허락할게. 봐줬어요. 그랬더니 영국이가 신나가지고 다음날 막 하이힐 신고 오고 이게 비탈길 논쟁입니다. 한번 그걸 하이힐 막 신고 요가복 입고 한번 길을 열어주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너무나 가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책엔 안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저기 뽑아왔어요. 여기 있어요. 미끄러운 경사길. 이거 한번 열어주면 문제가 계속 속출한다 라는 얘기죠. 예전에 고등학교가 그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죠. 나 학교 때만 하더라도 구렛나루만 이렇게 길러도 다 잘라버렸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 별명이 에이즈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걸리면 죽어. 그래서 에이즈야. 엄청 맞았어요. 머리를 이렇게 그때는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는 거, 뒷머리 기르는 거, 앞머리 이렇게 포인트만 남기면 유행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살려가지고 막 숨기고 걸리면 다 미는 거야. 그냥 고속도로 나는 거죠. 저한테는 거의 이발사셨어요. 이발사. 내가 이제 교사가 됐죠. 그랬는데 이제 경기도권에서 이제 두발 자유화를 할 거다 했을 때 선생님들이 걱정한 게 바로 이거였어. 미끄러운 경사길 문제. 두발 자유화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머리를 그냥 놔두겠냐. 분명히 막 드래그 파마도 할 거고 막 백발도 나올 거고 막 근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이 좀 틀렸죠. 아이들 스스로도 아는 거야.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 깔끔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이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동물 복제라든가 뭐 배아 복제를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개체 복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 자 봅시다. A. 배아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가? 이건 둘 다 맞는 얘기야, 그지? 아니오가 나오면 안 돼, 그지? 둘 다 맞아. B. 배아는 언제나 조작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갑이 배아를 조작하자고 얘기는 하지만 언제나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배아는 존중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제? 좋은 목적과 중대한 가치가 있을 때는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디귿. 배아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용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경우. C. 배아는 정상적인 성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가? 맞죠?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죠?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자, 수축 연계해가지고 OX인데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자, 여러분 너희들이 한번 해봐. 배아가 수정의 순간부터 성인이 되는 연속선상이 있다. 이거는 배아 복제 찬일 것 같아요? 반일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반일 것 같죠? 다음. 배아가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이것도 대체적으로 반대일 것 같죠? 배아를 과학실험의 대상으로 허용할 때 창출된 사회적 효용성, 공리주의니까 찬일 것 같네요. 배아 복제가 남용되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될 것이다. 반일 것 같아. 배아는 단순한 세포덩어리이므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한다. 이거 찬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들아, 이게 이렇게 고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위에도 봐봐. 배아는 존중의 대상이 되잖아. 그러면서 배아 쓰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배아가 수정의 순간부터 성인이 되는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배아 자체를 인간과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지문을 보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지? 다음에 배아 복제 찬성 반대 입장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같이 풀어봅시다. 가불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참나무가 한때는 도토리였지만 도토리가 참나무 같지는 않다. 맞아요, 여러분. 도토리가 참나무는 아니죠, 그죠? 도토리는 참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거를 배아하고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그 다음 뭐 얘기가 없잖아? 그럼 배아 복제 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가능태라는 것은 가능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 어떤 차별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칸트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발달 과정에서의 차별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다. 발달 과정 뭐예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 수정란에서 인간으로 발달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인간과 또 배아는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그 얘기가 되겠지. 모든 인간은 배아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의 생명은 오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면 역시 배아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거지. 인간과 배아는 같다. 기억. 갑은 배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닐 뿐, 이 뿐 빠져도 돼. 그지? 갑도 그건 인정하거든. 그지? 그냥 잠재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야. 을은 배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맞는 얘기죠. 디귿. 갑은 배아의 생명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을은 부정한다? 바뀌었지. 리을. 갑은 인간과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같다고 본다? 갑은 아니죠.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배아 복제하고 개체 복제의 의미 비교한 건데 요거는 밑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기 써 있죠? 자, 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9번. 9번은 포인트는 요거 배아 복제의 반대 논거거든. 요거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풀어보세요. 답은 써 있기 때문에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자, 그림의 가브리 지지하네요.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 그래서 실험 대상 될 수 있다. 인간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므로 의학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얘는 실험의 대상 찬성, 얘는 반대. 그죠? 기억. 인간 배아와 인간은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거는 을 얘기네요. 니은.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줄기세포 연구는 옳지 않다. 을 얘기네요. 인간 배아의 가치는 효용성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감 얘기네요. 인간 배아의 이거 여기는 여러분 단어 선택부터 이미 갈려져 있어. 인간 배아는 손실이래. 손실이라는 거 뭐냐? 우리가 손실했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여러분 어떤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존중받는 게 아니죠, 그지? 뭐 손실이라는 단어 뭐 대체적으로 언제 쓸 수 있죠? 뭐 아이템을 손실했다. 뭐 우리 게임할 때 그잖아. 뭐 집행검을 손실해 버렸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아는 죽음이라네. 그러니까 배아는 손실이고 유아는 죽음이라는 거야. 다르단 얘기죠. 가치가 다르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갑이 되겠지. 답은 5번인데요. 자, 볼게요. 배아 복제 반대 논거에 대해서 좀 보자. 배아 복제 반대하는 논거 중에 인간종의 구성원 논증. 이건 뭐냐? 배아도 같은 인간종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을 어떻게 실험 대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 계속 그리고 그 인간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 계속성 논증, 연속성 논증 제일 많이 나오죠. 수정란에서부터 인간이 되는 이 과정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즉 여기서 이게 세포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동일성 논증, 정체성 논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 안 나와요. 뭐야? 내가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기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 이 정체성은 이미 배아에서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고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는 얘기죠. 잠재성 논증은 배아는 인간 존엄과 생명권을 가지는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개체복제. 여기 보면 돼요. 개체복제 찬성과 반대 볼게요. 개체복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불임 문제 해결. 우선은 그 요즘에 환경 호르몬도 좀 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들 중에서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10커플 중에 뭐 적지 않은 커플들이 불임 문제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럴 때 물론 이제 뭐 입양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입양하는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같은 피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입양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겪게 될 어떤 그런 뭐랄까 상실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 유전자 반씩 섞어가지고 인간 만들면 얼마나 좋냐 뭐 요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대체 인간은 뭐냐면 그 얼마 전에 그 페북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젊었을 때 아내가 죽어가지고 항상 그 아내를 기다리면서 기다리지 못하겠지만 뭐 그리워하면서 그런 할아버지한테 그 저기 AI로 아내를 이제 되살려가지고 AR 그 곡을 써가지고 할아버지가 아내 만나가지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울고 그 혹시 영상 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실감을 이 개체복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생학적 관점 이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인슈타인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과학계에 어마어마한 그 발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 조던이 여러분 농구계에서 뭐 전설이죠. 전설. 농구 정말 잘했던 사람인데 그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중에 그 졸업생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과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하면 항상 마이클 조던이 다니던 학교 노스캐롤라이나인가 그 학교의 과가 거의 1등이래요. 이유는 뭐냐면 마이클 조던이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확률과 통계를 내보면 그 과가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거야.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개체복제를 찬성하게 되고 시행하게 되면 마이클 조던 10명이 뛰는 농구 경기를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반대 입장. 정체성 혼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한부모 아이가 이런 거지 얘들아.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못 했어요. 뭐 이제 혼자 살게 됐다 치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 영국이 고개 끄덕이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못하게 됐다 이거야. 근데 나도 이제 나의 이제 뭐랄까 아들과 딸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개체 복제했다고 치자. 그럼 내 애들은 엄마가 없잖아. 그죠? 뭐 정체성의 혼란. 내 엄마 누구예요, 아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또 내 유전자와 같은 거 아니야, 이 애들이. 나와 같은 유전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기용 또 다른 이기용인가? 아니면은 나는 아들인가 딸인가? 나는 이기용이 내 형인가? 오빠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인간의 치료를 위한 수단. 이건 얘기하는 또 알겠죠? 아일랜드 영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일성, 개성의 권리 침해.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체복제를 하게 돼서 마이클 조던만 10명이 뛰는 농구 경기에서 여러분 그게 무슨 개성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그 농구 선수 중에 타이론 버거스인가?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키는 나보다 좀 작았어. 170대야. 그런데 그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물론 신체적 능력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덩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드의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 보게 되겠어? 마이클 조던만 만들겠죠. 이해하겠지? 유일성, 개성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거죠. 마이클 조던이 한 명이니까 위대했던 거지. 유일하니까 위대했던 거지. 그죠?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 문제. 요거 내가 저기 인터넷에서 떠돌던 문제를 주워온 건데 되게 괜찮은 문제 같아요.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30초 드릴게. 문제 자체는 쉬워. 근데 문제 유형이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걸음을 떼고 나면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없는 경사길에 미끄러져 나가는 것으로 나중에 큰 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뭐였습니까?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그죠? 자, 여기에 이 관점에서 들어갈 말이 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문제 자체는 쉬워요. 왜냐면은 이 관점은 당연히 반대잖아요. 반대지. 한번 열어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반대인데. 자, 우선 1번. 태아가 여성 몸의 일부다. 뭡니까? 소유권. 여성의 소유다, 태아는. 그래서 낙태 찬성이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낙태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프라이버시에서 찬성입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 금지 예외 조항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자, 모자보건법상 예외 조항은 우리가 교과서 49쪽에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있죠. 첫 번째, 유전적 질환이 그 아이에게 옮겨갈 가능성이 있을 때. 두 번째, 강간, 중간간에 의해서. 세 번째, 혼인할 수 없는 친인척간에 의한. 그 네 번째, 출산을 하게 됐을 때 임산부의 그 건강을 해치게 될 경우. 이때에는 정당방위에 의해서 낙태가 가능해. 그죠? 역시 찬성 동고입니다. 4번. 유전자에 따라 태아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요거는 저기 유전자 조작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태아의 가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태아의 가치가 나쁜 가치를 가지게 된다면 낙태를 해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5번이 바로 이제 자유롭게 낙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명경식 풍조가 확대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답인데, 근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너무 쉬워. 근데 이 1, 2, 3, 4번 중에 미끄러운 경사길 논쟁과는 다르게 낙태를 반대하는 의견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오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문제 자체에서는 이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라 그랬거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다뤄진다고. 분명히 맞는 것 같아. 반대 의견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배아는 정체성에 의해 인간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 논증이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라면은 미끄러운 경사길 농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라고요. 그럼 가장 적절한 답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해하겠니?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다뤄질 수 있다는 거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다음 문제까지 기가 막힌 문제인데 이거 빨리 지워야겠다. 자, 못 봤죠? 자,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중에서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요 세 가지인 거거든. 한번 풀어봐. 이거 진짜 좋은 문제예요.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주의해서 잘 봐봐. 자, 볼게요. 자, 이 주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반론의 근거가 우선 2번부터 볼게. 생식세포 제공자의 경우 건강과 인권이 훼손될 수 있다. 요거 여성분들이 난자 제공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는 배아 복제도 될 수 있을 거고 개체 복제도 될 수 있겠다. 그지? 둘 다 여성의 난자가 필요하니까. 근데 3번 볼게.
인간 각자가 지닌 고유성과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존엄성, 배아 복제는 당연히 존엄성 훼손될 수 있죠. 그죠? 배아를 이제 인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 고유성? 글쎄, 고유성, 그러니까 배아 복제는 여러분 고유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난치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죠. 그지? 그래서 고유성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배아 복제랑은 우리가 배아 복제로 본다면 포인트는 1번이에요, 여러분. 생식에서 남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서만 할 수 있는 말이야? 배아 복제는요, 여러분. 생식, 살고 그리고 이제 번식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자손을 낳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남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약화되지 않죠. 그렇지? 왜? 배아 복제라는 건 오히려 난치병을 해결하는 거니까 오히려 부부관계에 있어서 더 가능성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개체 복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나의 주니어를 만들 수가 있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남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약화되는 거야. 결혼하지 않아도 굳이 부부간의 관계를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바로 이게 개체 복제 찬성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일본은 배아 복제 세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개체 복제에서만 문제가 되는 반론이 되는 겁니다. 즉 기억에 들어갈 내용, 개체 복제 찬성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지. 1번 배아 복제는 땡이에요. 이 말 자체는 좋지. 말 자체는 좋지. 배아 복제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자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간 개체 복제 허용. 바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3번 생명의 진화를 위해서 인간 유전자 조작. 이거는 유전자 조작. 우리가 앞으로 배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4번 생명을 가진 배아를 파괴함으로 배아 복제? 마찬가지로 배아 복제 얘기인데 땡. 5번 생명 역시 풍조를 가져올 수 있는 개체 복제는 허용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반론에 대한 근거였잖아. 땡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여기 설명에 나오죠. 유전자 조작은 개체 복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전자 조작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우선 두 가지가 있거든. 유전자 조작에는 체세포 유전자 조작이 있고요. 생식세포 유전자 조작이 있어. 체세포 유전자 조작이라 하면은 이런 거지. 내가 암에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질병이라는 거는요. 유전자가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그 유전자를 잘라내가지고 그 유전자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체세포 유전자 조작이야. 그럼 나의 병이 나을 수 있지. 난치병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생식선 유전자 조작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탈모가 있다고 생각해봐. 탈모 없어. 뭐 뭐야. 그래. 영국이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럼 이 고통을 난 자식들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내 생식세포, 정자죠. 거기서 탈모 유전자 잘라내는 겁니다. 그럼 내 후대에는 이제 탈모가 없겠지. 이게 생식선 유전자 조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 복제하고 유전자 조작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는 뭐 생식에 관한 남녀의 상호 의존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12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다음 대화의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정 이후부터 전 배아 단계까지의 복제는 허용해야 한다. 수정 이후부터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난 이 수정 이후부터 전 배아 단계라고 얘기를 해놨네요. 이때는 복제 허용이래요. 전 배아는 아직 착상하기 이전의 단계가 바로 전 배아 단계구나. 근데 착상 이후에는 뭐예요? 개체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개체 형성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때부터가 인간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 뭐란 얘기야? 세포란 얘기네 한마디로. 그죠? 아니다. 어느 시점부터 한 인간 개체로 존재했는지 묻는다면 누구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연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구분선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죠. 그지? 어디가 세포고 어디가 인간인지 구분선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어디까지 복제를 허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미끄러운 경사표 나왔네요. 그래서
전배아 단계까지 복제를 허용하면 결국 태아 복제, 개체 복제로까지 이어진다. 여러분 배아하고 태아는 다릅니다. 배아는 수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태아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리하고자 하는 얘기는 배아하고 태아하고의 확실한 구분선을 그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갑은 구분선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을은 어쨌든 구분선을 졌다고 치더라도 배아 복제를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끄러운 경사권 논증에 의해서 태아도 복제하게 되고 개체 복제까지 이어진다 이거야. 이렇게? 갑은 그렇지 않다. 전 배아 단계까지의 복제는 허용하되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법으로 막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을이 너는 인간의 발달은 연속된 하나의 과정임을 모르고 있어. 이게 답이죠. 모르고 있는 거지. 연속된 하나의 과정을 모르니까 구분선을 지은 거 아니야. 착상 이전과 이후로. 그지? 2번 전배아 단계는 인간 개체의 형성 이전임을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건 갑이 을에게 할 말이죠. 3번 인간 개체의 형성 시점에 파악이 불가능함을 강조? 아니죠. 이거는 갑은 알고 있지. 아니지. 이거는 을이 할 말이고요. 인간 개체 형성 시점이 파악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갑은 그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전배아 복제가 개체 복제로 연결될 수 없음을 강조? 아닙니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막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갑도. 착상이 아닌 수정만이 인간 개체 출발점 땡. 착상으로 인해서 인간 개체 출발점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 개체 복제 반대하는 이유 나옵니다. 인간의 존엄성 훼손. 태어난이 아닌 만들어진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존엄성 훼손이죠.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 위배되죠. 왜? 복제해버리는 거니까. 인간의 고유성 위협하죠. 원래는 이제 뭡니까? 부부간의 어떤 그런 유전적 특질을 어떤 확률적으로 물려받아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예 아빠 혹은 엄마랑 같아져 버리니까 자신의 고유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가족관계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죠? 체세포와 난제를 제공한 사람과 복제 인간이 부모 자녀인지 형제 자매인지 불분명하다라는 거. 자, 유전자 치료.